안녕하세요. 조건부 확률 두 번째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입니다.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런 게 뭔지 정확한 정의를 아셔야겠죠. 또 우리가 배반 사건이다, 이런 것도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일단 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따로따로 떼놓고 독립이 뭔지, 종속이 뭔지, 배반이 뭔지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면 얘가 아니고 얘면 얘가 아니다, 막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각각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막 작용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이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개념이 쌓이고 내가 좀 더 개념이 탄탄해지면 그때 이제 질문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하나씩 해결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먼저 뭐가 좀 일반적이고 특수하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건은 종속입니다. 독립인 사건이 오히려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조건부 확률들은 다 종속에 해당합니다. 종속이 뭔데? 쉽게 말해 종속은 사건과 사건,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우린 종속이라고 하고요.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독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비의 날갯짓이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허리케인을 만든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잡계에서는 뭐 대부분의 사건이 종속이죠. 나의 어떠한 행동과 선택이 그 다음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수학적인 상황에서 두 개의 사건이 절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독립이라고 합니다. 종속이 뭐다, 독립이 뭐다, 이런 것들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여기는 예시를 또 선생님 다양하게 옛날에 들었었는데 요즘은 또 예시 들은 것들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괜히 오개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정의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죠. 먼저 독립은 다 두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 상황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가 일어나는 것과 그 다른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걸 독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의 중요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즉 A가 일어나건 말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과 A가 안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 같고, 그 말은 또 뭐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B의 확률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종속은 독립이 아닌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라는 건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또는 한쪽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어쨌든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이럴 때는 두 사건을 우리는 뭐다? 종속이다. 서로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이다. 그래서 자, 뭐 앞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두 번 공을 꺼낼 때 첫 번째 뭘 꺼내는지가 그 다음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독립은 어떤 상황이냐면, 독립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을 하나 뽑고요, 그걸 다시 집어넣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대표적인 상황이 독립은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요. 종속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대표 예시가요. 그래서 복원 추출은 내가 한번 뽑고 다시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처음 왔을 때처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뽑을 때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비보건 추출은 한번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무엇을 뽑았는지가 그 뒤 사건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보시면, 자, 여기까지를 이제 개념이라고 보고 예시를 가지고 보면 핵심이 뭐냐, 첫 번째 공을 꺼내 놓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넣고 복원이죠. 다시 넣었으니까 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을 꺼내면 첫 번째의 사건이 뭐였던지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다시 넣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 보시면 A가 뭘 뽑았든 P의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3으로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넣지 않고가 비복원이죠. 이게 이제 비복원. 복원은 복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복원은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비복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두 번째가 첫 번째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두 번째가 첫 번째 꺼낸 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흰색을 가져가 버렸으면 흰색의 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A일 때의 B하고 A가 아닐 때의 B하고 값이 다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뭐 배반 사건이면 종속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츰 하시면 되고, 중요하게 좀 형광펜을 해 놓으실 만한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독립의 이제 설명만 좀 바뀐 거죠. PA로 바꿔서 한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다음 얘가 중요합니다. 얘는 의미가 뭐냐면 AB가 서로 독립이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각각 독립이다. 그냥 암기하셔도 좋고 뒤에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이다 하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요. 정의예요. 정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종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인 경우에 사용되는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공식이 중요한 공식이에요.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PA분의 PA교 B를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B바 A를 쓴 거고, 다시 쓰겠습니다. A라고 할게요.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B바 A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독립이면 얘가 B바 A 헤어집합과 같고 또 뭐랑도 같다? 그냥 PB랑도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그냥 PB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재밌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교집합을 구할 때 서로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은 게, 자, 배반 사건일 때, 배반 사건이 뭐였냐?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배반일 때는 덧셈 정리가 편했죠. 덧셈에서 P, A 합 B가 그냥 PA랑 PB의 합이었고요. 독립이면 이때는 P를 지우면 안 되죠. 독립이면 여기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은 일단 놔두고 곱셈 정리에 의해 곱셈 정리를 쓸 때 이 녀석을 그냥 뭐라 하면 된다? A와 B의 곱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 말은 덧셈이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곱셈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얘가 성립하지 않죠.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 당연히 B바 A가 뭐랑 같다? 그럼
B랑 그냥 같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가 독립이야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 식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두 사건이 뭐 독립일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하죠. 아까 선생님 형광펜 쳤던 거.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바로 적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배반과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처음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배반 사건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두 사건이 서로 동시에 지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얘가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종속이에요. 배반이다 그러면 얘는 또 종속이에요. 독립하고 배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독립이다 하면은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게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배반 사건은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말은 하나가 일어났다는 게 벌써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반은 독립이랑은 서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배반은 종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지금 못 하셔도 좋은데,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 배반이다 그러면 얘를 떠올리는 것, 이게 중요하죠. 배반이면 얘야. 독립이다 하면 뭘 떠올리는 것, 독립이다 했을 때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식이 여기는 없죠. 이거죠. 얘가 얘다. 이런 걸 지금 떠올리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렵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조건도 중요하거든요. 이 양수조건, 이 양수조건으로도 설명을 하고 하는데, 얘네가 가지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일단 않고, 또 나중에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천천히 보고 생각하면 된다고 선생님은 판단하기 때문에요. 지금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문제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해봐 이랬죠. 그럼 독립이야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종속은 그게 안 성립하면 종속인 거예요.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이다 했을 때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두 개를 곱했을 때가 교집합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면 종속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나오죠? 그럼 종속이죠. A랑 B를 곱했는데 이게 나오나요? 이번엔 나오네요. 독립이야.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자, 서로 독립이라 했습니다. 독립이라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의 값이 3분의 1, 2분의 1이죠. 6분의 1이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고, 독립이라 했으니까 얘는 무시 가능하죠. 그냥 얘는 PA를 구해주면 되고요. 얘도 독립이라 했으니까 PB를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 값은 6분의 1이라고 했죠. 자, 독립과 종속의 판정이다. 그러면 뭘로? 독립인지 확인해라. 독립이면 독립 아니면 종속. 독립하면 나와야 되는 식,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은. 자,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판단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면 A, 3 이하가 나오면 3, 2, 1이 나오면 B, 3의 배수 3, 6이 나오면 C. 벌써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가 헷갈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A랑 B를 보시면 짝수인 사건은 2, 4, 6이죠. 짝수인 사건은 2, 4, 6이고, 자, A와 B를 보시면 얘가 서로 종속이야 독립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석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PA는 2분의
1이죠. 왜요? 6개 중에 3개에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PB는요. PB는 또 6개 중에 3개에 해당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PA 교 B는요. 전체 6개 중에 둘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은 2, 6분의 1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 보면요. 얼마가 나오죠? 4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 친구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종속. 다음 A와 C를 보시죠. A는 구해놨고요. C는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이죠. 네, A 교 C를 보면 네, 지금 6만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두 개를 곱해 보시면 서로 같죠. 얘를 곱한 값이 얘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이다 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가 정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죠. 한 개의 주사위를 나와서 던진 눈이 짝수인 사건, 그 다음에 3 이하인 사건, 3의 배수인 사건, 두 사건이 독립이야 종속이야 했을 때 독립은 하나가 일어났을 때 다른 하나에 영향을 안 줘야 돼. 근데 지금 딱 놓고 보면 그냥 서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거랑은 또 다르게 A, B를 식으로 세워봤을 때랑 A, C를 식으로 세워봤을 때 결론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식으로 하는 게 답이다. BC는 해보시고요. BC는 해보면 독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독립인 건 하나 찾으면 그거랑 관련된 애들은 다 독립이에요. 가령 여기서는 A와 B는 서로 종속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근데 A와 C는 서로 독립이거든요.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바로 독립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독립이면 다른 세트들도 다 독립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 주시면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종속이면 어쩔 것이야. 이것도 좀 한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많은 말하면 헷갈리니까 오히려 딱 공식을 가지고 독립이야 종속이야 판단하는 거 위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독립인 사건의 확률 계산입니다. 서로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얘가 독립이야. 그러면 이 친구랑도 다 독립이에요. 다 독립인 관계입니다. 서로.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시작은 예를 주면 PB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해라 했으니까 독립이니까 바로 PA랑 PB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럼 내가 PA를 구해야 되잖아요. PA를. 자, 그럼 PA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그게 핵심이겠죠.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배반이랑 상관없다 했어요. 얘는 빼기 이렇게 돼야겠죠. 네, 여기에다가 얘를 PA, PB로 바꿔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9분의 5이고요. 9분의 5가 PA는 몰라요. PA 더하기 PB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PA는 이렇게 되죠. 계산해주면 PA 값을 구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PA 값을 구하면 PA랑 PB 다 하니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독립이다 라는 조건을 보면 새로 추가되는 전제가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썼던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도 충분히 풀리겠죠. 그래도 또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이제 서로가 독립이라 그런 건 배반이랑 아무 상관없는 개념이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독립이라는 걸 주는 순간 얘를 이용하라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식을 예로 세우는 게 좋겠죠.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정석된 풀이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다 PA 곱하기 P, 여기 다 독립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P, A, P, B 이런 게 다 성립할 때 이때 이제 PA를 구해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천천히 생각을 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덧셈 정리도 같이 사용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 이제 신경 쓰셔가지고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으면 여러분 또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얘가 있으면 얘가 지금 P, A 합 B를 알려주는 거죠. 얘가 리을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2분의 1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잘 이용을 해서 풀어주셔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립해서 풀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쌤이 이렇게 문제를 자주 안 푸는 이유가 앞에 조건부 확률을 잘 이해를 했고,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친구들이면 충분히 계산해서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연습하시고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마라톤을 완주할 확률이 각각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긴 해야 돼요. AB가 완주할 확률이 독립이다 라는 표현을 사실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뭐 마라톤에서 뭐 페이스메이커란 개념도 있고, 한 명이 완주하는 게 다른 한 명이 완주하는데 영향을 안 준다라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이때는 독립이란 조건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시험은 더 엄밀하게 설명할 거고, 만약 그게 헷갈리면 손들고 선생님한테 둘이 독립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모두 완주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완주하는 거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A는 완주, B는 완주 못해,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확률, 그러면 모두 완주하거나 A만 완주하거나 B만 완주하는 것을 따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서 모두 완주를 못하는 경우를 빼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푸는 건 간단하니까 이제 공식에 대입하셔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 뒤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로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교 시험 범위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